골목 어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나는 오늘 내 삶의 전부였던 골목 맨션을 또 내 남은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할 이곳을 차가운 현실의 풍파 속에서 위태롭게 마주했습니다. 희미한 새벽 여명이 새벽 공기 속을 헤치고 골목 맨션의 가장 높은 층, 내 작고 정돈된 방 안으로 살포시 스며들어왔습니다. 방 안은 오랜 세월 나와 함께한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빛바랜 사진첩, 손때 묻은 옛 서적, 그리고 벽에 걸린 작은 풍경화까지. 모든 것이 오래되고 낡았지만 내 손길을 기억하는 듯 정성스럽게 관리된 흔적이 곳곳에 역력했습니다. 나는 김성수. 평생을 이 골목 맨션에서 살아온 70대 중반의 노인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내 젊음과 추억, 사랑하는 아내와의 약속, 그리고 이곳의 터전을 잡고 살아온 이웃들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과 경험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내 삶의 유일한 증거이자 보루입니다. 이곳을 지켜내는 것이 내 남은 삶의 마지막 임무라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내가 비록 겉으로는 꼬장꼬장하고 고집불통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맨션과 이웃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항상 타오르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무뚝뚝한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낸 후 나는 내 감정을 더더욱 표현하는 데 서툴러졌습니다.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그리움과 슬픔은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짊어진 채로 살아갔습니다. 홀로. 어느 날, 이 고요하고 평화로웠던 골목 맨션에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 건설사의 재개발 계획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이곳에 낡은 건물을 허물고 번듯한 고층 빌딩을 세우는 것. 그들에게 이 맨션은 낡고 허름한 쓸모없는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옷가지처럼 버려도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리고 이곳 이웃들에게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건설사는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서는 이글거리는 욕망과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끊임없는 회유와 협박, 그리고 불법적인 철거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나는 맨션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내 늙은 몸으로 거대한 자본의 폭력을 막아서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습니다. 나는 홀로 고통과 싸웠습니다. 싸움은 끝이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나는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건물 곳곳을 살피며 혹시 모를 침입에 대비하고, 낮에는 이웃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의 마음도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위협과 지쳐가는 싸움 속에서 어떤 이들은 희망을 잃고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텅 비어가는 맨션의 방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마치 내 삶의 일부가 뜯겨 나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오랜 친구인 박순자 할머니는 그런 내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그녀는 내 고집과 무뚝뚝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온화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맨션의 어머니처럼 이웃들의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늘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수 영감, 그렇게 혼자 끙끙 앓지 말아요. 우리가 함께하면 못 이룰 일이 뭐가 있겠어요? 희망은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거예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작은 위안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내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곁에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젊은 시절 내가 잃었던 사랑하는 아내와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아내는 세상을 떠났지만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내 곁을 지켜주며 마치 가족처럼 혹은 그 이상의 존재처럼 나를 아껴주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늘 고마웠지만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줄 몰랐습니다. 내 서툰 마음이 그녀를 또 아프게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나는 그녀와의 소중한 우정까지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와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맨션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차가운 어둠이 맨션을 감쌀 때마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듯한 외로움에 휩싸였습니다. 아내의 빈자리, 점점 더 희미해지는 추억. 그리고 이제는 이웃들마저 떠나가려는 현실 앞에서 나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이제 내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 같았습니다. 나는 홀로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 할머니가 망가진 라디오를 들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고 오래된 라디오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성수 영감, 이 라디오 좀 봐줘요. 내가 가장 아끼던 라디오인데 갑자기 소리가 안 나와요. 당신이 옛날부터 손재주가 좋았잖우. 그녀의 눈에는 걱정스러운 빛이 역력했습니다. 라디오는 그녀에게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젊은 시절의 추억이자 위로였을 것입니다. 나는 무심한 척 라디오를 받아들었지만 내 마음 속에는 할머니를 도와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라디오를 고치는 동안 나는 문득 아내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내는 이 라디오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함께 음악을 듣고 뉴스를 들으며 세상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녀의 밝은 웃음소리가 낡은 라디오 속에서 흘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 라디오를 고치며 내 아내와 순자 할머니, 그리고 맨션에 남아있는 이웃들을 향한 잊고 있었던 나의 사랑과 책임감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희망까지도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는 전선들을 이어붙이고 작은 부품들을 조심스럽게 갈아 끼웠습니다. 뚝딱 뚝딱. 땀방울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마침내 모든 수리가 끝났습니다. 됐어. 이제 될 거야. 나는 라디오를 순자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라디오의 전원 버튼을 눌러보았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정겹고 흥겨운 트로트 가락이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요. 성수 영감. 역시 당신 손은 마법의 손이야. 이 라디오가 다시 살아났어. 나는 할머니의 미소를 보며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내게 여전히 큰 의미였습니다. 나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낡은 맨션 곳곳에서 작은 변화들이 감지되었습니다. 3층에 사는 김 할아버지가 고장 났다고 투덜대던 낡은 수도꼭지가 저절로 고쳐져 물이 시원하게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제까지만 해도 물이 안 나왔는데. 김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수도꼭지를 이리저리 만져보았습니다. 2층에 사는 최할머니는 잃어버렸다고 애타게 찾던 젊은 시절의 빛바랜 사진첩이 난데없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었네. 내가 얼마나 찾았던 건데. 최할머니는 사진첩을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삐걱거리던 복도, 창문이 마치 새 것처럼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고, 밤늦게 퇴근하는 이웃들을 위해 현관 센서 등이 고쳐져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기적이 일어났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온 것 같다 여 신기해했지만, 이내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아무도 못 봤는데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주고받았습니다. 나는 맨션 곳곳을 돌아다니며 누가 이런 일을 하는지 찾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된 듯 조용하고 은밀하게 움직이는 손길이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이 미스터리 같았습니다. 이미지. 순자 할머니는 내게 와서 성수 영감, 이런 좋은 일은 누가 하든 상관없지 않겠어요? 덕분에 우리 이웃들이 다시 웃음을 찾았으니 그것으로 된 거지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어요? 라며 나를 위로했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누가 이런 신비한 일을 하는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내 머릿속은 온통 그 작은 기적들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밤마다 잠복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벌이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망원경을 들고 맨션 곳곳을 지켜보았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못하도록 모든 창문을 주시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맨션은 다시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나의 시야는 점점 흐려지고 졸음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낮을 세워도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지쳐갔습니다. 나는 역시 늙었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내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희망은 다시 저 멀리 사라져 버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맨션을 지킬 힘조차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마음은 다시 절망의 그림자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그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맨션 상가의 낡고 작은 간판이 내걸렸습니다. 최군 공방. 호기심에 이끌려 공방 안을 들여다보니 젊은 청년 하나가 쭈그리고 앉아 낡은 카메라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손끝은 놀랍도록 섬세하고 정교했습니다. 망가진 물건들을 뚝딱뚝딱 고쳐내는 모습이 마치 마법사 같았습니다. 나는 그의 젊음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반가웠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잊고 있었던 젊은 날의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밝히며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 여기서 뭘 하는 건가? 공방이라고? 이 낡은 맨션의 공방이라니. 나는 내 말투에 뼈가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숨기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놀란 듯 어깨를 움찔하더니 이내 수줍은 듯 웃으며 자신을 최민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오래된 물건들을 고치고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맨션에 이런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어르신들의 삶의 흔적을 제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서는 이 맨션과 이곳 사람들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민준의 눈빛에서 내가 잊고 있었던 젊은 날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그는 내가 잊었던 이 낡은 맨션이 지니는 의미를 알아봐 주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를 툭 던지는 말투로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낡아빠진 맨션에 그런 게 필요하다니. 자네는 이상한 친구로군. 이 맨션은 곧 허물어질 텐데 헛고생하는 것 아닌가. 나는 일부러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반응을 떠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흔들림 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할아버지, 저는 이 맨션에 오래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야기는 함부로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그 이야기들을 지켜내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요. 그의 말은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잊고 있었던 나의 젊은 날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민준의 공방에 자주 들르게 되었습니다. 민준은 내가 고장난 물건들을 들고 갈 때마다 항상 기꺼이 고쳐주었습니다. 낡은 시계, 망가진 라디오, 심지어는 이가 빠진 빗까지도 말끔하게 고쳐주었습니다. 그는 내게 또 다른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는 그의 따뜻한 마음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이 시계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처음 만난 날의 시간을 기억하고 있대요. 제가 다시 생명을 불어넣었으니 앞으로도 할아버지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할 거예요. 민주는 내 아내가 가장 아끼던 낡은 시계를 고쳐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 시계를 받아들고 오랜만에 아내와의 추억을 생생하게 떠올렸습니다. 내 눈가에는 어느새 따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주는 말없이 내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순자 할머니 역시 민준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공방에 자주 들러 함께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곤 했습니다. 민준은 할머니의 낡은 바느질 도구들을 고쳐주고 할머니는 그에게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우정이 그 작은 공방 안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건설사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맨션 앞에는 불도저와 포클레인이 위협적으로 세워져 있었고, 밤에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나타나 이웃들을 위협했습니다. 맨션의 이웃들은 다시금 불안과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둘 떠나가려는 이웃들을 볼 때마다 나는 내 늙은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내가 너무나 작고 무기력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잠 못 이루고 맨션 곳곳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준의 공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공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민준은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회로도와 기계 부품들이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마치 비밀스러운 연구실 같았습니다. 나는 민준의 정체를 확신했습니다. 맨션에 일어났던 모든 기적의 배후가 바로 이 청년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민준아, 여기서 뭘 하는 거니?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긴장으로 살짝 떨렸습니다. 민준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곤한 기색과 함께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할아버지, 아직 안 주무시고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황급히 컴퓨터 화면을 껐습니다. 그의 행동은 수상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 속에서 알 수 없는 비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맨션에 일어났던 작은 기적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내 오랜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앞에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민준아, 숨길 것 없어. 난 다 알고 있어. 맨션에 일어났던 그 모든 기적들 자네가 한 짓이지. 낡은 수국지를 고치고,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고, 망가진 센서 등을 고쳐준 것 모두 자네가 한 일이지.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지 말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후련함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말씀드릴 기회를 놓쳤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맨션을, 그리고 이곳에 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을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작은 기술을 가진 평범한 젊은이에 불과하지만 저희 작은 재능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맨션을 지키려는 마음을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이 맨션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저는 너무나 사랑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이 맨션을 향한 순수한 애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나보다 더 이 맨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맨션 곳곳에 숨겨진 비밀 장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낡은 벽 속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 창문 틈새에 설치된 정교한 센서, 그리고 맨션 전체를 아우르는 스마트 네트워크 시스템. 이 모든 것이 민준의 손에서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맨션을 살아있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만들었습니다. 맨션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모두 연결되어 있었고, 민주는 그 거미줄의 중심에 앉아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검이었습니다. 그의 지식과 기술은 나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이 맨션을 지켜낼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우리는 건설사의 모든 움직임을 미리 파악할 수 있고 그들의 불법적인 철거 시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맨션의 역사와 가치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증거 자료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우리 함께 싸워요. 이 맨션을 함께 지켜내요. 민준의 목소리는 희망과 자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웃들은 그의 말에 환호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희망을 보았습니다. 나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민준의 손을 잡고 밤늦도록 맨션의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젊은 시절 나의 모습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맨션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내 꿈속에서는 아내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잘했어, 여보. 당신은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맨션의 모든 이웃들을 민준의 공방에 모았습니다. 민준은 칠판에 맨션의 정교한 도면을 그려놓고 우리가 건설사에 맞서 싸울 전략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이웃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두의 눈빛에서는 다시금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우리는 건설사의 모든 움직임을 미리 파악할 수 있고 그들의 불법적인 철거 시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맨션의 역사와 가치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증거 자료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맨션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웃들은 그의 말에 환호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맨션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웃들은 오랜만에 함께 모여 민준이 보여준 맨션의 미래를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젊은이가 이런 일을 하다니 정말 대단하다. 나는 자네를 믿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할머니는 민준에게 따뜻한 국밥을 건네며 늦게까지 고생이 많지? 이거 먹고 힘내렴. 이라며 자식처럼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웃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맨션은 다시 활력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젊은이들을 그저 나약하고 이기적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달랐습니다. 그는 낡은 것의 가치를 알고 이웃의 아픔을 보듬을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이 맨션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아니, 이 사회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나는 내 굳었던 마음을 녹였습니다. 나는 그를 믿기로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부드럽게 감싸왔습니다. 성수 영감. 이제 우리도 젊은이들에게 기대봐도 괜찮지 않겠어요? 민준 같은 젊은이들이 이 맨션을, 아니 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시 희망이 생겼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노을 지는 맨션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망이 다시 우리를 감싸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건설사는 다시 한번 맨션을 찾아와 철거를 강행하려 했습니다. 불도저와 포클레인이 맨션 앞을 가로막고 수십 명의 용역 직원들이 이웃들을 위협했습니다. 맨션은 다시 혼란과 절망에 휩싸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웃들은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민준이 만든 시스템을 통해 건설사의 모든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의 다음 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작은 무전기를 들고 이웃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단호했습니다. 김할아버지, 3층 창문을 여세요. 최할머니, 2층에서 물을 뿌려주세요. 이웃 여러분,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웃들은 민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3층 창문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고 2층에서 굵은 소금을 뿌렸습니다. 건설사 직원들은 혼비백산하며 도망쳤습니다. 민주는 건설사의 불법적인 철거 시도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녹화하여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전파를 탔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사 기자들이 맨션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나는 기자들에게 이 맨션의 역사와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낡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의 삶이자 추억이고 희망입니다. 우리는 이 맨션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남은 터전입니다. 나는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결연한 의지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주는 컴퓨터 화면을 기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건설사의 불법적인 만행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이 맨션의 역사와 가치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자신감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그의 논리적인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웃들과 함께 기자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대접했습니다. 젊은이들, 우리 맨션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줘서 정말 고맙네. 우리 이웃들이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맙네.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고 힘내시게나. 할머니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맨션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맨션을 응원하며 지지 성명을 보냈고 시민 단체들이 맨션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주었습니다. 젊은 봉사자들이 찾아와 낡은 맨션을 수리하고 청소해 주었습니다. 낡았던 맨션은 점차 새로운 활력을 찾아갔습니다. 희망의 빛이 맨션 곳곳을 환하게 비추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잃었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민준과 순자 할머니, 그리고 맨션의 모든 이웃들과 함께 밤늦도록 맨션의 미래를 논의하고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잊었던 행복이 내 삶을 다시 채워주었습니다. 나는 내 굳었던 마음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내 삶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이제 이 맨션을 지켜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나는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정말 고맙다. 너 덕분에 이 맨션을 지킬 수 있었어. 나는 너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너는 내게 아들과 다름없다. 할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 맨션의 역사와 이웃들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죠. 저는 그저 작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것은 할아버지와 이웃들의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민준은 자신의 공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겸손함은 나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성수 영감, 이제 우리도 젊은이들에게 기대봐도 괜찮지 않겠어요? 민준 같은 젊은이들이 이 맨션을, 아니 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시 희망이 생겼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노을 지는 맨션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망이 다시 우리를 감싸는 듯 했습니다. 맨션은 이제 더 이상 낡고 초라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결국 건설사는 맨션 재개발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승리했습니다. 물리적인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의 정신이 이룬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이웃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맨션은 다시 평화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나는 이 모든 기적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맨션의 이름을 희망 맨션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낡고 초라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의 정신과 사랑, 그리고 지혜가 만들어낸 기적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는 맨션 곳곳에 희망을 상징하는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민준과 순자 할머니,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맨션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맨션은 새로운 이름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맨션은 새로운 이름처럼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여전히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웃들이 모여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돕고 함께 웃고 함께 미래를 꿈꾸며 살아갔습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나의 삶은 다시금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나는 80대 중반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이제 어엿한 청년 사업가가 되어 전국 각지의 낡은 건물들을 살리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희망 건축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낡은 것의 가치를 지키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내가 젊은 날 잃었던
아들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내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맨션 앞마당에 앉아 해질녘 노을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었습니다. 그녀는 내 삶의 마지막 반려자이자 가장 든든한 친구였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늘 고마웠고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느 날 나는 순자 할머니에게 낡은 그림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내가 아내에게 그려주었던 그림책이었습니다. 그림책 속에는 아내와 내가 함께 꾸었던 꿈, 맨션을 지키고 이웃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미래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 그림책처럼 우리는 이 맨션을, 우리의 희망을 지켰어. 아내와의 약속도 지켰지. 이제 나는 여한이 없어. 내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성수 영감, 아직 여한이 없다고 말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갈 많은 추억과 희망이 남아있으니까요. 당신이 꿈꾸었던 미래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내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노을 지는 맨션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망이 다시 우리를 감싸는 듯 했습니다. 나는 이제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민준, 그리고 희망 맨션의 모든 이웃들이 내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은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황혼을 채워나갈 것입니다. 함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희망의 그림을 끝까지.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는지요? 절망의 문턱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시니어들의 아름다운 투쟁과 젊은이의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결국 기적을 만들어낸 따뜻한 공동체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거대한 자본의 위협과 사라져가는 공동체라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과 깊은 교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희망임을 우리 모두에게 가슴 깊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삶의 터전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인생과 추억과 사랑이 깃든 소중한 보금자리라는 것을요. 사랑은 정말 위대하고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밝게 빛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깊은 희망을 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완전히 치유하는 위대한 힘입니다. 세대를 초월하여 서로를 돕는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는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황혼 재개봉 채널과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은 저희 채널이 더욱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꾸준히 만들어 나갈 커다란 기쁨이자 변치 않는 든든한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랜 시간 따뜻한 여운으로 가득하게 남으셨다면 돌아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작은 사랑의 흔적을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함께 가꾸는 아름다운 씨앗이 되어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으리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 평안과 충만한 행복이 새로운 희망과 함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꼭 다시 찾아뵙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그때까지 부디 평안하세요.